안녕하세요, 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장인 친구들을 통해서 블라인드 어플에 있는 주식 관련된 글들을 좀 가져왔는데 제이디님이 이제 투자 전문가시니까 네. 이 글들에 대해서 조언 네네. 어떠세요? 도움이 크게 될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글로 주식 초보 3년 투자 결과 삼성전자 94층에서 못 나오고 타이밍을 놓쳐서 꽁꽁 묶여 있으시대요. 이 3년 동안 헛짓거리한 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데 좀 나리 씨는 94층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아세요? 사실 저 몰라요. 94,000원 네네네. 맞나요? 네. 제 기억에는 삼성전자가 2021년인가요? 고점 찍을 때가 96,100원인가 하여튼 뭐 그쯤이었는데 거의 뭐 최고가에 사신 상황이고 지금 한 2년 정도를 그냥 허비를 하신 맞아요. 상태인데 보통 이제 그렇게 위에서 사신 분들이 바닥에서 조금만 반등을 하면은 파시려는 심리가 보통 굉장히 강해요. 네. 근데 지금이 딱 그런 구간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에 52,000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 6만 원 정도까지 돼 있어서 여기서 되게 힘겨루기가 있는 상황인데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삼성전자가 올해나 내년 정도까지 봤을 때 8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아주 빠르게 오르진 않겠지만 오를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종목이 여러 개 자잘하게 있으신데 네. 절대적인 비중이 삼성전자인데 다른 종목들을 다 치우시고 삼성전자로 다 가시는 것도 저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글로 현대차를 배당으로 700을 땡겼고 대충 2,000주를 채우고 팔려는데 삼성전자보다 안 오르냐는 글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코인충이라서 또 코인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네네. 하시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날짜가 며칠이죠? 이게 1월 6일입니다. 그럼 최근 일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밑에서 오른 거보다 현대자동차가 조금 덜 오르긴 했지만 현대차도 밑에서 많이 오르는 상태고요. 이분이 어떤 성향인지 사실 이렇게 들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코인충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빨리 오르고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저 같으면은 현대차를 들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일전에도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코인에 대해서 지금이 오히려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분명히 악플 달리고 욕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실제로 이더리움을 지난주에 계좌 있는 돈을 다 샀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힘으로 보면은 현대자동차보다는 네. 코인충이시면 코인으로 가는 게 전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코인이 싫으시면은 현대차보다는 SK 하이닉스나 네. 이런 종목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나라 걱정스럽다 이민 마련네 테슬라도 중국 BYD에 쩔쩔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조만간 판매 시작하면 현대자동차 무조건 타격할 것 같고 우리 집 샤오미 제품 세어보니까 5대래요. 그리고 LG전자, 삼성전자도 뭐 빌빌대고 있고 거기에 인구는 점점 줄고 미래가 참 어둡다. 네. 능력되면 호주나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 이 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이민이나 뭐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하는 채널은 아니니까 네. 그걸 차치하고서 테슬라도 지금 중국의 BYD라는 이제 전기차에 발린다 뭐 이런 의미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게 한국에 들어오면은 현대기아차가 만드는 전기차가 다 밀려서 사장될 거다 뭐 이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제가 또 공교롭게도 IT 애널리스트를 했잖아요. 네. 제가 한참 애널리스트 할 때 샤오미라든가 정말 듣도 보지 못한 엄청나게 많은 스마트폰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엄청 쌌고 한 10분의 1 가격이었나? 그래서 저게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삼성전자나 LG전자 스마트폰이 망할 거다라는 얘기는 10년 전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적어도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소비 성향을 보면은 웬만하면 이렇게 들고 다니고 타고 다니는 거를 BYD 같은 거를 잘 못합니다. 네.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나 기아차에서 만드는 전기차들이 최근에 세계적으로 엄청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밀려서 안 팔린다라고 하면 말이 되겠지만 네. BYD 전기차에 밀려서 안 된다라는 건 조금 과한 억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이민까지 이어질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민을 한참 알아봤던 사람으로서 네. 이민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단편적인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한국에 계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네네. 한국이 제일 살기 좋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딸 주식 계좌에 돈 넣으러 왔다는 사람이 왔다. 네. 삼전 사주려고요. 한국은 삼전이죠. 근데 이 시각에 한 주에 66,600원이고 이 아빠의 선택 1년 후가 어찌 될지 궁금하다.
4년마다 내년에 이익을 다시 보러 와야지 이런 글이 있거든요. 너무 좋은 선택 같아요. 그래요? 저도 아들 계좌에 약간의 증여를 해놓고 저도 사놓고 한 1, 2년, 뭐 2, 3년 놔둘 생각이거든요. 정말요? 물론 저는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지금 못 사면은 그냥 영원히 안 사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되게 훌륭한 아버지를 두신 운 좋은 딸인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돈나무 누나 지난주 테슬라 40만 주 쓸어 담다. 이거 호재지? 이런 글이 있어요. 나리 씨는 돈나무 누나가 뭔지는 아세요? 아니요, 저 몰라요. 돈나무 누나는 우리 코로나 때 주가 미국 나스닥 이런 거 엄청 오를 때 가장 유명했던 캐서린 우드라는 미국의 투자자예요. 워런 버핏도 이제 한물 갔다라고 망언을 쏟아낸 양반이 있는데 여자분인데 최근에 한국도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 펀드 수익률을 제가 잘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78%인가 그렇거든요. 사실 돈나무 누나라는 그 누나가 가장 많이 사는 주식 중에 하나가 뭐 테슬라 뭐 이런 주식들이고 맞아요. 줌 같은 그런 성장주들을 엄청 많이 담았던, 그래서 한 1, 2년 동안 수익률이 엄청났죠. 그때는 워런 버핏을 완전 압도했는데 그 뒤로는 완전히 반대로 됐기 때문에 이분이 테슬라를 산다는 게 전혀 호재는 아닙니다. 현재까지로 봤을 때 그거 자체가 굉장한 지표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좀 저도 궁금한데 금융 지식을 배우려면 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 추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고 적금밖에 모르고 살았대요. 네, 저도요. 그러니까 금융 지식이라는 게 사실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을 했고 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뭐 재무 분석가 이런 자격증도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된 건데, 사실 이런 걸 다 공부하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스스로 공부해서 하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전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 하는 편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정광우 대표님 오셨을 때 뭐 이제 본인은 회계 공부를 많이 했고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분들이 그쪽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이거를 소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선 특히나 이 투자 문화가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치 투자 이런 식의 게 옳다는 분위기가 되게 많은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시장 자체 움직임을 보는 게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이라고 보는데, 아직은 한국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확률이 아무리 높은 콘텐츠를 드려도 대부분은 말을 멋있게 하는 콘텐츠를 더 좋아하고 앞으로 10배 갈 겁니다 라는 말에 대부분 현혹돼서 계좌가 깡통이 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차트나 이런 시장 자체로 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글은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SOXLTQQQ 마이너스 50%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글이 있어요. 지금 3,000에서 1,500이 된 상태래요. 그 두 상품이 뭐냐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인데 첫 번째 거는 반도체 관련된 3배 곱하기예요.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가 3배씩, 실제 그 주식이 1 오르면은 3만큼 오르게 설계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TQQQ도 비슷한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엄청 돈이 빨리 벌고 싶으셨던 분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점에서 지르신 거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50% 이상 나신 건데 지금까지 들고 계셨다라면 들고 계셨던 기간만큼 들고 가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저는 사실은 보통은 대응을 빨리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이런 케이스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가 돼서 상담을 주시면은 너무 어려운 게, 저는 그래서 손절 원칙이라는 말을 예전에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5% 정도 났을 때 잘라내야지 그 원금을 어느 정도 지키고 다시 할 기회가 생기는 건데,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되면은 원금이 사실 1,000만 원 투자하면 300만 원 남은 거잖아요. 100에서 50까지 갔으면 사실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보면은 이런 대표성이 있는 상품들은 어느 정도 빠지면은 바닥을 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다시 추세를 형성하면서 위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분석을 더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망가지신 분이면 앞으로 한 2년 정도 그냥 놔둬보시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분도 책을 보고 투자를 하셨대요. 무슨 책을 보셨대요? 말해도 되나요? 네. 무한 매수법이라는 책을 보고 투자하다가 이렇게 됐다는데 그러면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책을 보고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저도 책을 많이 보거든요. 저도 책을 많이 보는데 사실 책을 추천을 제가 몇 번 드렸어요. 제 개인 방송에서. 그래서 뭐 그냥 가치 투자만 해라 이런 것보다는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에 사야 된다라는
성장주 투자랑 가치 투자를 많이들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양분화하는데 네. 사실 그거는 나눠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제일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이제 미국의 윌리엄 오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 오닐이 쓴 책을 한 3-4권 정도 정독을 하시면은 이런 거 마이너스 50%는 안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버핏이 산 거 따라 사면 중간은 가나요? 아, 버핏이 산 거를 사서 버핏만큼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은 네. 매우 상위권이죠. 아. 무조건 상위권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늘 그게 의구심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도 네. 저희가 그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어떻게 될까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투자 업계 모든 사람들의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이 상황에 처음 들러보는 사람이 수익률이 1년 좋다고 그 대가의 워런 버핏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1년, 2년 뒤에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로 워런 버핏이 압도하고 있거든요, 벌써. 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증명이 되는 거는 워런 버핏 따라하면은 안 망한다. 그래서 그냥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네.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그 회사 주식을 그냥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늘 말을 하죠, 제가. 댓글에 써 있어요. 그럴 거면 버크셔 주식을 담으면 네네네. 됩니다. 네. 네.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네. 아. 나래 씨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빠르게 이제 다음 네네네네. 질문으로 넘어가면 6년 전부터 주식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100만 원이래요. 근데 7천에서 8천만 원을 굴리고 있는데도 100만 원이라는데 이런 분들은 적금을 하는 게 이득인가요?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네. 지금은 적금이 나은 시대죠. 네. 지금은 적금이 조금 길게 묶으면 4%에서 5% 정도 네. 정기 적금 맞아요. 주잖아요. 그러면 사실 8천만 원에 5% 하면은 400만 원은 되니까 뭐 그렇긴 한데 질문이 그게 단가요? 네. 소질이 없는 것 같으시대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업으로 하지만 네. 주식에는 소질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 골프랑 되게 비슷한데 네. 골프에 뭐 재능 있는 것 같다는 얘기들 가끔 하잖아요. 그런 사람 없고 대부분 무수한 삽질과 무수한 노력으로 되는 건데 주식이 재능이 있어서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많은 공부와 많은 인내심과 배팅해야 될 땐 배팅할 줄 아는. 네. 그러니까 사실 말은 쉽지만 되게 어려운 거긴 한데 재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노력은 안 하신 거지. 그냥 돈만 넣으신 거네요, 그렇죠. 이분은. 그렇죠.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요즘엔 S&P 적립하는 형들이 조용하네. 형들 스타일로 비추어 보면 지금이야말로 기다려왔던 딱 그 시점 아니야? 이런 글이 있어요. S&P를 네. 적립하는 형들이요. S&P 적립하는 형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네.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한다고 해석을 하면은 네. 이게 S&P 지수라는 걸 지금 보면은 고점 대비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한 정확하게는 제가 갑자기 질문을 주셔서 네네. 모르겠는데 한 고점 대비 한 25%에서 30% 정도 사이는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적인 거를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봤을 때는 지금 중기라 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봤을 때 저점쯤에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조금 더 단기 뷰로 보면은 S&P를 지금 사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2월이나 3월 정도에 사는 게 조금 더 세이프한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살펴봤는데 이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 저희가 자주 찾아와 볼게요. 또 댓글로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많이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